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독일 대사가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의 비협조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1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북한이 지난 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10월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면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있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주요 도발이 없었다는 것은 정치적 해결책에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의미 있는 대화도 거부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현 대북제재 수단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제재위가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한 충분한 제재 위반 증거를 갖고 있었음에도 신규 대북 제재를 지정하지 못한 것과 안보리가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명시했지만 많은 나라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각국의 책임을 강조한 겁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했지만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하는 나라들이 배럴이 아닌 톤 단위로 보고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계산 문제라며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련 당사자들이 계속 회피했다고 밝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대북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2018년 중반부터 75개 인도주의 단체의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면서 특히 최근 안보리 내 대북제재 이행 안내서 개정을 통해 제재 면제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 단체들의 우려사항을 적절하게 해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원 물품이 들어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인도주의 상황 악화의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다른 행정부처럼 인권을 비핵화나 관계 개선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직 미국 관리들이 제언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유엔과 유럽연합, 한국 등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1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보고서를 통해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너무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전통적 동맹관계 회복 등 시급한 현안이 있지만 초기에 할 수 있는 북한 인권 관련 조치를 생각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며 1순위로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고위 관리를 임명하는 것은 인권이 미국의 대북 정책 입안과 이행의 하나임을 확실히 하고 실질적인 정책 선택 논의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로 복귀해 인권의 가치를 북한과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열도록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정보에 대한 접근은 평화로운 전환과 국제협력을 위한 미국의 권장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며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대북 정보 유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15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인권을 지렛대 역할로 활용해왔다며 인권을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엔 전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의 일환으로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적극 조율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re, I think it would be important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work out what those priority issues are with South Korea and try together
to develop, redevelop, and develop a united front on issues. 코엔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 문제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의 심각한 인권 침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의 자유, 일본인 납북자 문제 제기 등을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 협상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리가 미국과 러시아 등이 맺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며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의 대일본 무기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라크 쿠퍼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는 16일 뉴욕 외신 기자클럽이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에 대한 준수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체계를 통해 북한 등의 미사일 기술 활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We certainly see the regime as an important non-proliferation tool to curb the spread of high-end missile use technologies to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and Iran. We remain very laser focused on these and other non-proliferation concerns.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 MTCR은 미국과 러시아, 한국 등 35개 나라가 회원국인 다자간 협의체로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 모든 미사일과 무인기의 수출과 이전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쿠퍼 차관보의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나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 등을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간략하게 답했습니다. She continues to meet with her Republic of Korea counterpart, Ambassador Chung Eun-bo, and working on negotiating an updated special measures agreement. And those consultations are ongoing.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1년 넘게 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5배 인상한 제시 후 규모를 낮춰 협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쿠퍼 차관보는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일본의 무기 현대화 지원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China's defense needs, of course, there are significant efforts there in the modernization space for Japan. The second largest sale ever notified in the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State were for F-35s for Japan. 쿠퍼 차관보는 미국은 일본의 역량과 요구 사항 등을 보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물류와 운영 등의 도전이 있었지만 기존 계획에 따른 필요성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등 사이버 위협국들이 미국 연방기관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기술의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미국 회계감사원이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12월 보고서에서 연방기관들이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술 공급망이 외부 위협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기술 통신 공급망이 위협 행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주요 사이버 위협 국가들을 지목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미국 연방기관들을 상대로 한 정보통신 기술망 관련 위협이 지난해 9월에만 180건이 보고됐다면서 이런 공격이 연방기관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여러 허점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북한 정권의 해상 불법 환적을 감시하는 외부 활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주요 군사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성저지 등 미국 군사 매체들은 15일 주일 유엔군 사령부와 미 해군 7함대를 인용해 올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실시해온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이 지난해에 비해 3분의 2가량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7함대 소속 조 케일리 대변인은 보도에서 동중국해와 일본해 등에서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은 다국적 군함을 통해서 총 982회,
항공기로는 모두 1,306회가 이뤄져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주일 유엔군 사령부 관계자도 기진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 지원 횟수가 올해 20회 정도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와 북한 불법 환적에 대한 중국 당국의 비협조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지면 북한 정권의 불법 환적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유엔이 16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국제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은 17일 VOA에 이번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특히 북한 인권 상황 책임자에 대한 제재 권고를 주목한다면서 유엔 총회 결의안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이사장은 북한 인권 상황이 나아진 게 없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봉쇄로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결의안 통과 직후 북한 대사가 결의안 내용을 탈북민들이 지어낸 날조된 정보라고 주장한 건 탈북민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 대사는 유엔 회원국 다수가 지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건 스스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국제사회에 비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